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만나볼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영어 번역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22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영어, 독서, 번역사입니다. 희망대학 볼까요? 경희대 영어학부 논술 우수자 전형, 한국외대 영미문학 문화학부 논술 전형, 숙명여대 영어영문학 전공 논술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번역사가 꿈인 고2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전화 주셨는데요. 이제 고3이 되잖아요. 어떤 각오,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요? 각오는 성실하게 공부를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네, 성실하게 공부하자. 그 다짐을 1년 내내 쭉 잘 이어가길 바라고요. 우리 학생 오늘 상담은 이정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자, 이정영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이제 우리 학생의 어떤 간단한 특징과 또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그럴까요?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잠깐 화면에 나왔지만 그 학생부 성적이 평균 한 2.2등급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학력평가, 즉 모의평가도 한 2.5등급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그 상급 정도에 해당되는 상당히 우수한 성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어가 계속 1등급 성적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영어 성적이 우수하고 또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번역가가 꿈이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도 계속 그런 번역하는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친구가 물론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학종도 준비하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 학생이 대입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제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현재까지 준비 사항으로 볼 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제가 한 70대, 수시 70으로 보고 정시는 한 30 정도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네. 자, 이정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70대 30으로 이제 수시 경쟁력을 좀 더 높게 보셨는데요. 자,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먼저 그 우리 학생이 준비하려고 하는 수시에서의 그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그 세 개 대학이 모두 대부분이 그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정도의 그 수능 최장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그 다 최장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대신 그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그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약 50% 이하까지 쭉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논술 전형은 워낙에 첫 번째 경쟁률이 초창기에 아주 이어지는 초기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아무리 경쟁률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역시 어느 정도는 기본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기본 능력과 그리고 논술 실력도 기본 정도는 유지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리 학생한테 하나만 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학생이 지금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겨울방학 동안 혹시 논술 준비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번 겨울방학부터 논술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는 희망하는 대학의 그 논술 기출 문제 그리고 모의 논술 문제 같은 걸 충분히 아마 연습을 해본다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11월 학력평가 성적을 보니까 아직 그 정시까지 판단해봤을 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탐구 한 과목 즉 생활과 윤리가 4등급 정도 성적이 나왔는데 아직은 미완성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저는 그 2등급 정도까지만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보여줄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안정적인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어 영역 같은 경우가 그 봤을 때 지난 6월에는 1등급 성적을 받았는데요. 11월에는 3등급 성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3등급이라 하더라도 2등급에 가까운 3등급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국어 영역 역시도 안정적인 그런 2등급 성적을 받는다면 정시에서도 아마 희망하는 대학이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시와 정시 전형을 준비할 때 좀 고려할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교과 학생부 성적이 조금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그리고 비교과 활동, 특히 이제 학종도 제가 좀 약간 이따 언급을 해드릴 텐데 영어 토론이라든가 또 영어 말하기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교내 대회가 있으면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정시에서는 탐구 영역 성적 향상을 좀 해주면 충분히 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이제 조언을 나눠봤는데요. 우리 학생 이제 지금 논술 준비를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막상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난 논술학원 안 다니는데 이러면서 위축되거나 뭐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요. 네. 학원을 통해서 꼭 준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요. 뭐 학교에서도 충분히 그 어떤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커리큘럼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고 또 논술이라는 것이 자신의 어떤 소양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이제 개발하는 것이고 결국 이제 문제 해결력입니다. 이제 문제 해결력이 얼만큼 갖추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학원의 도움이라든가 학교의 도움은 사실 부가적인 부분이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생각을 해서 문제 해결력을 길러나가는 게 우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살펴볼게요. 예.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알아볼까요? 예, 제가 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작년 그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요. 국어가 3등급, 수리 나영 3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4등급, 그리고 생활과 윤리 4등급, 세계지리 1등급으로 평균 2.5등급 정도 됩니다. 이걸 그 작년 6월과 11월 이렇게 함께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약간 떨어졌고요. 수학은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갔고요. 한국사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역시 좀 약간 떨어졌고요. 생활과 윤리는 계속 4등급, 그리고 세계지리도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뭐 등급이 2.5등급이라서 조금 낮게 느껴지지만 네. 100분위가 뭐 아까 이정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도 2등급에 가까운 100분이라서 100분위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정시 경쟁력도 좀 가질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제 수시에서 뭐 학생부 종합이라든가 논술 쪽에서 더 좋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시 경쟁력이 높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정시도 충분히 좀 대비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어떤 이제 정시 대비를 위해서 모의고사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어 번역사가 꿈이기 때문에 영어는 잘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도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등급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국어 영역 아까 3등급이지만 사실은 6월 달에 1등급 받았을 정도로 상당히 성적도 좋아요. 그래서 국어 영역도 마찬가지, 영어 영역과 마찬가지로 1등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2등급에 가까운 3등급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 대신 2등급 정도, 안정적인 2등급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수학입니다. 그리고 수학 나영도 마찬가지예요. 3등급을 받았지만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2등급 이내의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문제는 탐구 영역입니다.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지리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2학년 이제 마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 4등급 정도밖에 안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다른 그 세계지리 과목 같은 게 1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대신. 그래서 탐구 영역 나머지 한 과목인 그 생활과 윤리도 한 2등급 정도까지만 올려준다면 아주 뭐 정시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허락된다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2외국어 한문 영역 있죠. 이게 탐구 한 과목을 이제 나중에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2외국어 한문 영역도 조금씩 준비를 한다면 저는 더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적 향상을 조금 이루고 한문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성적부터 알아볼까요, 선생님? 예. 교과 성적 제가 우리 학생 내신 성적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화면만 볼까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1학년, 2학년 평균 내신 등급 살펴보면요. 점수가 제가 좋은 과목부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 1.5등급 나왔고요. 그리고 영어 1.5등급, 수학 2등급. 사회가 좀 안 나왔는데 사회가 3.64등급. 그래서 평균 2.22등급입니다. 전반적으로 국어하고 영어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수학 교과도 역시 성적이 지금 점점 상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상승하면서 2등급까지 올라갔는데요.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제 사회 교과가 3.5등급 정도의 성적으로 좀 약간 썩 그 중에서 제일 성적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데 물론 논술 전형이 학생부 교과도 좀 들어가거든요. 작지만 그래서 우리 학생이 논술도 준비할 때 학생부도 좀 약간 반영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마지막 남은 3학년 1학기에도 좀 더 사회교과 성적이 한 2등급 정도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 평균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왔는지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주요 교과 과목 한번 제가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주요 교과 과목의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 그리고 다시 2등급, 1등급으로 이렇게 등락을 왔다 갔다 했고요. 수학은 3등급 그리고 2등급, 1등급으로 점점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도요. 영어도 1학년 1학기 때 1등급 받았지만 다시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 때 2등급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등급을 유지할 정도로 약간 등락을 좀 했는데요. 아무튼 그 학기별 성적 추이를 봤을 때 2학년 1학기 때까지의 성적이 평균 한 2등급 정도를 유지했는데 2학년 2학기에 국수형 평균이 1등급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추이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성적이 상승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이런 점들이 아마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이어서 계속 3학년 1학기 때까지도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정현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자,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비교과 입시 기상대를 살펴보았는데요. 수상 경력, 동아리, 그다음에 독서 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전공과 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좀 높게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또 수시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비교과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예. 우선 좋은 평가를 받은 약간 긍정적인 평가를 제가 해줬던 그 수상 경력을 한번 보면요. 그 영어 교과에서의 학력 우수상을 지금 2회나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말 기록에 관련된 그 수상을 또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논술하고도 연결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또한 그 영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이제 영어 번역사를 꿈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동아리 활동을 좀 볼게요. 동아리 활동도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스토리텔러도 했었고, 그다음 자율 동아리에 들어가서 어떤 걸 했냐면 전래 동화를 번역해 가지고 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동아리 활동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쪽하고 관련된 그런 동아리 활동이 너무나 딱 들어맞았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독서 활동인데요. 독서 관련돼서 역시 수상도 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리고 책을 제가 1학년 걸 쭉 훑어봤더니 한 1년 동안 14권 정도의 책을 읽었는데요. 또 아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아직 2학년 건 기록을 아직 안 됐지만 예정된다고 보여지고, 대신 제가 추가적인 팁을 알려드린다면 지금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독서활동 영역이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공통 영역에다만 다 글씨를 내용을 입력하기보다는 좀 더 분산해가지고 교과 영역에서 이렇게 입력을 한다면 더 많은 그런 독서활동이 저는 기록될 수 있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율활동과 봉사활동, 진로활동은 제가 좀 약간 보통 정도로 제가 평가를 해줬는데요. 자율활동 먼저 살펴보면 우리 학생이 이제 독도 관련 활동을 했어요. 강연이라든가 또 논술 대회까지 참여할 정도로 독서 관련돼서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 점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대신 자율활동에 영어 토론 또는 영어 말하기 대회 같은 데가 지금 참가가 했다는 그런 증거가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보통을 줬고요. 봉사활동도 그렇습니다. 봉사활동도 우리 학생이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자율 동아리에서는 그게 번역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외국에 보내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는데 1학년 때는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학년 때는 그 기록 부분이 지금 없는데, 물론 아직 2학년이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은 나중에 기록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꼭 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진로활동을 마지막으로 좀 보면 자신의 꿈인 영어 번역가가 되겠다. 그런 내용은 역시 진로활동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자신의 꿈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저는 판단이 됐지만, 대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번역가가 되기 위한 그런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적인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현직 영어 번역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든가, 또는 진로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진로 활동에 좀 더 기록이 된다면 좀 더 아마 좀 더 좋은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생님 많이 아쉬우셨나 봐요. 이제 꿈과 직결된 네. 조금 네네.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고요.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가운데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딘가 궁금해요. 예,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 제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이 지금 1지망으로 경희대 영어학부 논술 우수자 전형을 이제 희망을 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는 한국외대,
영미문학 문화학부 역시 논술 전형으로 희망을 하고 있고요. 3지망으로는 숙명여대 영어 영문학 전공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역시 3지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1지망 경희대 영어학부로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봐야 할 대학으로 이제 경희대를 짚어주셨는데요. 자, 선생님께서 그러면 경희대를 진학하기 위한 우리 학생의 준비 사항부터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예, 경희대 영어학부 논술 우수자 전형 진단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교과 준비도는 제가 별을 4개를 줬습니다. 사실 교과 준비도 같은 경우도 별 5개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논술 결과를 보게 되면 2등급 중반 정도에서 보통 합격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교과 준비도 역시 비교과 준비도 논술만 본다면 사실 별 5개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별 3개를 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것 외에도 우리 학생이 논술만 다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추가적으로 전형을 쓴다면 학종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걸 생각해서 비교과 준비도가 별 3개를 준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 비교과가 하나도 안 들어갈 텐데 왜 그랬을까라고 그렇게 의아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준비도입니다. 수능 준비도 역시 별 5개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를 다 맞추고 있다는 것 때문에 별 5개를 제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이제 논술 전형만 쓰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 쓴다는 걸 고려해서 이제 경희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평가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그럼 경희대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 살펴주실까요? 예, 제가 경희대 영어학부 논술 우수자 전형 좀 화면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 우리 학생 이제 2학년이니까요. 이제 3학년도 올해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작업을 해봤는데요. 모집 인원은요 23명입니다. 2016학년도 작년에는 18명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작년보다 5명이 늘었죠. 그리고 2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 재작년에 2015학년들은 16명을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101.06대 1. 되게 높죠? 그리고 작년 경쟁률입니다. 2016학년도는 18명 모집에 81.43대 1로 역시 여전히 높습니다. 정말 쉽지 않네요. 예. 네.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요. 논술 70에 학생부 30인데요. 학생부는 교과와 비교과가 들어갑니다. 이 올해 2017학년도는 비교과에 봉사활동이 추가됐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평가 방법은요. 논술이 70점, 70%로 700점 만점이고요. 고사 시간은 120분 정도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출제 수준은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 뭐 학원도 다닌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에서의 수준하는 그 범위에서 출제하는 거기 정도만 출제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학생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도 30%가 반영되지만 교과가 70% 그중에서 약 210점이죠. 그러니까 300점 만점에 그 비교과가 출결과 봉사에서 90점에서 300점 만점인데 반영되는 교과는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 전 과목이 반영됩니다. 우리 학생은 사회교과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볼게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입니다. 대신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한국사가 의무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사는 5등급 이내만 되면 됩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는 2등급도 받았고요. 이번에 뭐 4등급 받았지만 사실 충분히 5등급 이내 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을 탐구 한 과목으로 인정한다는 점, 그런 점에서 제2외국어 한문도 한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작년도, 재작년이죠. 2015 입시 결과를 볼게요. 아직 2016은 결과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작년 거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2015학년도 인문계를 보게 되면요. 인문계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이 2.58 정도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그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잖아요. 그렇지만 인문계열 실질 경쟁률을 살펴보면 이건 대학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14.1대 1로 엄청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너무나 100대 1 정도 넘어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2015학년도에 추가로 합격한 인원이 2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추가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수능 최저기를 충분히 맞출 수 있고 또한 학생부 교과성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 대신 이제 그런 점에서 논술을 좀 잘만 준비가 된다면 아무래도 논술이 당락을 좌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지금 경희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특징 살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추천 대학을 또 짚어주시면 우리 학생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은 우리 학생에게 어떤 추천 대학을 살펴주셨는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은 숙명여대 영어영문학 전공, 논술 우수자 전형, 그리고 한양대 영어영문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네요. 자, 이정현 선생님, 이 중에서 선생님 추천해 주신 대학들 중에서 예. 어느 한 대학 정도 더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제가 그러면 숙명여대 영어영문학 전공 논술 우수자 전형 한번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 2017학년도 기준입니다. 모집 인원 20명인데요. 작년 21명에서 1명이 줄었습니다. 재작년 즉 2015학년도는 21명 모집에서 26.6대 1. 아까 경희대에 비하면 뭐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죠. 작년에는 21명 모집에 역시 27.05대 1로 역시 비슷한 그런 경쟁률을 보였고요. 전형 방법은 논술 60에 학생부 40 정도, 학생부는 교과만 반영합니다. 평가 방법은 논술고사 60, 즉 600점 만점이고요. 고사 시간은 12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교육과정 내 출제하기 때문에 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통합교과형 논술로 해서 약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는 거의 다 비슷한데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 역시 전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수능 최저는 경희대보다 좀 낮습니다. 두 개 영역 등급 합이 4.5 이내입니다. 대신 탐구는 두 과목을 평균해서 반영을 합니다. 재작년, 즉 2015학년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요.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 분포가 2.6에서 4.1로 아주 든든하죠. 그리고 실질 경쟁률도 보니까 9대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추가 합격된 인원도 10명이나 됐습니다. 굉장히 좀 이 정도면 많이 빠져나갔다 다른 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도 충분히 충족이 되고요. 논술 성적도 뭐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대학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 상담 받아봤는데 어땠나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한 내용 자세히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아까 다짐처럼 열심히 네. 해서 꼭 좋은 결과 이루길 바랄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